감초는 감온해가지고 여러 약들을 같이 조화를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양날을 가지고 있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주는 조화냐. 축구 감독들이 항상 두 명의 딜레마에 빠져 있대요. 어떤 딜레마냐. 골 잘 넣는 공격수 하나. 김민재처럼 수비 잘하는 수비수 하나. 그 두 사람만 있으면 자기 팀이 항상 이길 것 같은데 맨날 그 두 사람을 찾아요. 우리나라 축구도 그렇잖아요. 항상 뭐 손흥민 원톱이었다라고 하면은 누구 하나만 옆에 파트너가 좋은 애가 있으면은 그 국가대표가 천하무적이 될 텐데 언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대부분 화제약한다라고 하는 듯이 시너지 효과를 해서 배가시켜주는 것보다 나가는 것들을 조금 워워워 밑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워워워 뭐 위로 올라가는 것들을 워워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제약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과격한 것들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가능하면은 처방이 구성되어 있는 거 위주로 해서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처음에 공부하시는데 자꾸 창방을 해버릇 하시면 맨 마지막에 뭐를 넣겠습니까? 본인 생각에 감초를 넣어야 되겠죠. 왜? 본인 처방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감초를 넣으면은 화제약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중간에 얘네들이 뭐 지랄 난리가 나고 뭐가 됐건지 간에 맨 마지막에 감초만 딱 이렇게 오픈을 넣어주든지 한눈을 넣어주면 이 처방이 좋은 처방이 되냐? 그건 착각이죠. 처방을 사용을 하실 때는 이제 방향성이라는 부분이 꼭 있어요. 지금은 잡방 개념으로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많이 넣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 합으로 작용을 하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육미 같은 경우에는 감초를 쓸 필요가 없죠. 왜? 감초를 쓰면 중추에서 멈춰버리는데 육미는 하초로 들어가는 약이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는 약에 감초를 써버리면은 얘가 못 내려가죠. 거기서 멈춰져서. 그런 것처럼 약에는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을 저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감초를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화제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제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약들은 대부분 비위로 들어가가지고서는 작용을 하니까 이제 감초를 넣어주면은 거기서부터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생거를 쓰게 되면 화를 끈다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감온제품이 화를 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여태까지 감초 써가지고 몸이 차고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써주시면 되는데 부온작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감초를 쓰게 되면은 온화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공부를 조금 이제 이상하게 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수전제부탕에 있는 대로 그냥 써주시면 되는데 환기도 밀구를 쓰고 보약이니까 감초도 구감초를 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제일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가슴 답답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보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해서 약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필코 그런 작용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만 수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족태음 비경에 항상 들어갑니다. 네, 족걸음 간경에도 들어가고 족걸음 간경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겠어요? 감초초라는 게 있습니다. 꼭대기를 말하는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감초초가 유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감초로 쓰시면 되는데 걔가 뭐 성기에 해당되는 경중 양통 남자의 성기가 가렵고 아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걸음경이 나오게 된 겁니다. 비경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오염이 많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생뚱맞지 않게 환기가 족소음 신경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뭐 12경락에 다 들어간다. 왜? 화제약을 하려다 보니까 12경락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원지를 오한다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탁 터지네요. 귀비탕에 원지가 있죠. 귀비탕에 또 감초도 들어가져 있죠. 무조건 상반 상해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꼭 의미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서는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뭐 대극원화 감수 해조에도 역시 감초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공벌의 목적으로 치료하겠다라고 하면 뭐 해조 같은 경우도 뭐 감초랑 같이 쓰셔도 괜찮은 거고요. 나머지 이제 대극원화 감수 같은 경우는 준화 축소제 아닙니까? 밑으로 쫙쫙 해서 물을 내리려고 해주는데 감초가 들어가게 되면은 쫙쫙이 안 되겠죠. 느슨해지겠죠. 이제 그러니까는 양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피한다. 저육을 피한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를 저육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해요. 중국은 육이라고 하면은 돼지고기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개고기, 구육, 뭐 양고기, 양육, 소고기, 우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붙여주는데 육자를 쓴 거는 거의 다 돼지고기를 총칭을 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워낙에 냉장고 문화가 발달이 돼가지고 돼지고기가 문제가 없는 거고 실제 여름에는 그 비계덩어리가 이만큼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에 이게 잘 상해요. 저희도 어렸을 때 집에서 옛날에는 잔치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결혼식이 문제가 아니고 장례식 같은 경우가 문제죠. 결혼식은요 한 끼만 주면 되잖아요. 장례식은 아침, 점심, 저녁에다가 뭐 야참에다가 뭐 계속 상합니다. 제 기억으로도 큰 어머님이 이제 여름에 돌아가셔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는데 아침에 내놓은 게 11시도 못 가요. 11시 되면 쉬어요. 이렇게 옛날에 큰 잔치할 때 같은 경우는 돼지 한 마리를 잡거든요.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다 상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돼지고기 먹고 상하는 것이 좀 많아서 저육을 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감초가 들어가지 않은 약재들을 손가락으로 씻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돼지고기, 닭고기, 오신양 피해라 티칭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현대인이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김치도요 그렇게 지금처럼 빨간 김치 별로 없었어요. 약간 염색이 부족한 김치입니다. 지금처럼 막 시뻘건 겉절이 뭐 이런 게 별로 없었었고 조금 그때는 고추도 이렇게 많이 안 넣었었던 것 같아요. 김치가 그 잘못되는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은 그 부분이 동네 하나가 다 작살이 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고 한꺼번에 다 이렇게 설사병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랬었던 건데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자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닭고기 먹지 말아라, 뭐 소고기는요 너 걔는 괜찮아 뭐 이렇게 하고 오신양 먹지 말아라 라고 제약을 많이 주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되겠어요? 한약을 못 먹어요. 예전에 남자 환자인데 진짜 거의 매일 술을 먹어요. 부인이 한약 먹을 때는 술을 먹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한약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약을 먹을 때 술을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되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한 달 정도를 술을 못 먹는데 그래서 한 달 내내 술 먹을 스케줄이 다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초보였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술을 아침부터 먹어요. 그래서 아니죠. 저녁에 먹죠. 그럼 아침 점심으로 한약 먹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약을 나가는데 그 한약 나갔을 때에 제한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한약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싫어하게 됩니다. 기피하게 되는 거죠. 가능하면 뭐 양방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화제약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양방약 같은 경우도 1시간 간격 이상을 두면요 뭐가 됐든지 하나가 소화가 돼요. 한약이 소화가 되든 양방약이 소화가 되든 제일 피하는 것들이 우리는 이제 물약이고 걔는 이제 알약이잖아요. 같이만 안 먹으면 같이 안 먹고 1시간만 떼어서 먹어라. 왜 그러냐면 사실 뭐 로컬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한약 나가려고만 하면은 원장님 제가 당뇨가 있는데요. 한약 먹어도 되나요? 원장님 제가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중풍 환자들 같은 경우는 엊그제도 왔던 분인데 한 12개 먹어요. 약을 원래 중풍 환자들은 조금 먹는 사람이 8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입에 다 안 넘어가요. 한 입에도 안 넘어가는데 거기서 한약을 나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휴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시간만 간격 두고 정상적인 한의사 선생님들의 한약 처방은 뭐 이상한 거 빼놓고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독한 약이 없어요. 진짜로 편하게 얘기하자라고 하면 밥 먹고 1시간 있다가 1시간 반 있다가 먹으세요 이런 것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밥 이만큼 먹고, 그래서 우리는 또 수능도 먹지 않으니까 물 한 대씩 먹고,
거기다 또 한약 한 팩을 또 먹고 그럼 배불러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그냥 빈속에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밥 먹고 바로만 먹지 말고 밥 먹고 바로 먹는 건 사실 소화되잖아요. 예전에도 고3 학생인데 학원하고 뭐하고 하면은 약 먹을 시간이 없대요. 밤 한 11시, 12시 돼서 약을 먹는데 그렇게 하고 잔대.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지. 그래서 이거 굳이 뜨겁게 안 데펴 먹어도 된다. 요즘은 정수기들 많이 있으니까 뜨거운 물 나오면 잠깐 담궜다가 이렇게 빼서 먹어도 된다. 한약을 투여할 때에 제한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약을 나가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백약독을 풀어준다, 회열을 하고 백약독을 풀어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부자독 같은 경우도 이제 제대로 터지게 되면 감초가 tek 안 됩니다. 감초를 끓인 물로 해가지고서는 부자를 제법을 하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부자는 부자할 때 다시 또 한 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가슴가 강하다? 당연하죠. 이것저것 다 같이 가야 되니까 가슴가 강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형색, 기미, 성에서 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질이 가승하기도 하고 가강하기도 한다. 인후통을 치료한다? 뭐 인후통을 치료한다는 건 뭐겠어요? 뭐 감초가 인후통을 치료한다라기보다도 뭐 감기탕에서 이제 인후통을 치료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전기를 느슨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기는 강할수록 좋은데 그렇잖아요. 전기를 느슨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무 앞질러 나가게 되면은 완만하게 해주고 너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좀 덜 밑으로 내려가게 해주고 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기를 느슨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음혈을 기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물탕만 가지고 피를 보충을 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환기라든지 인삼 뭐 이런 계통의 약이랑 같이 쓰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음혈을 조정을 할 때 비통혈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귀비탕에다가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피를 더 잘 만들어내죠. 그 성이, 능이, 완급, 급한 것을 완하게 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약들을 다 협동해서 조화롭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로 시너지는 없어요. 빨리 움직이는 것들을 좀 해서 천천히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추에서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어떤 원장님들은 소화기 질환 쪽에서 턱배가 부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아프다 감초를 뺍니다. 근데 그거는 솔직히 너무 오바를 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능사와 구원작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다 생감초를 거기다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커버가 되고 하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쓸 필요는 없고 대신에 간경화로 인해서 복수가 찼다 뭐 그런 경우에는 많이 안 쓰는 게 좋죠. 일반적으로 감초가 한 돈 이상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이제 오픈 내지는 한돈 이 정도에서 사용을 하니까 그 정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